9번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공개, 상장. 얘는 뭐 두 가지 개념이 전혀 다르긴 하지만 예, 비교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 즉 어떤 겁니까? 코스피, 코스타, 유가증권시장, 예, 이렇게 거래소,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개념을 철저하게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기업 공개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주식의 소유 집중을 완화, 분산. 그래서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소액의 투자자들이 많아야 그게 이제 주식회사로서 비로소 이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상장은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자, 증권 종목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 우선주도 있었고요. 후배주도 있었고요. 보통주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상장은 그런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기업 공개는 기업 자체의 하나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업 공개는 신주를 공모, 예, 새로운 주주들을 예,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주주들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 분산 되겠죠. 아니면 기존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구주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함정으로는 채권 발행으로 기업 공개가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분산이에요. 기업 공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주식의 개념은 기업의 소유권이에요.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권이 있죠.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상환 필요성이 없습니다. 채권은 타인 자본이죠. 자,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 이 두 가지 일단 구별을 해 두시고요.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선이 되는 주식을 우리가 우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의결권주 발행 가능합니다. 나 의결권 없어도 돼. 그 대신 배당 많이 줘. 그죠? 예. 이런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무의결권. 예. 무액면주, 액면이 없는 주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액면주, 무의결권주 우리나라 다 발행 가능하다. 이거 틀린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증자한다는 거죠.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죠. 기업 공개를 통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의 하나의 방법인 주식 배당 등을 통해서 예,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10번째, 증자와 감자 보겠습니다. 증자는 뭐예요?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거죠. 감자는요, 자본금을 감한다, 낮춘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증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뭡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예, 발행하는 거고요. 무상증자는 돈 받지 않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이 할 재원이 많이 있다. 그럼 이 배당 재원을 가지고 돈으로 나눠주질 않고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준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질 않죠. 단 이제 이익이 있었으니까, 잉여금이 있었으니까 얘가 자본금으로 바뀐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금은 늘어나요. 어차피 주식에서 발행했으니까. 그러나 실질 재산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유상증자는요.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파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자본금 늘어나고요. 실질 재산도 늘어나는 것이 바로 유상증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은 올해 이 지문이 많이 나왔네요. 자사주 매입은 유상증자의 효과와 동일하다. 자사주 매입하고 유상증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이런 질문들이 올해 자주 좀 출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감자는요, 증자와 반대로 주식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수가 100주였는데 얘를 10주로 줄이는 거예요. 10분의 1로. 왜 줄입니까? 손실이 너무 많아요. 손실이 너무 많으면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손실이 9천만 원이다. 이 회사 좀 망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예 자본금을 10분의 1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주식 수만 변동하는 거죠. 주식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도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배당금을 재원으로 시중에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통 주식 수가 확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매도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 매도할 게 별로 없어지게 되면 주당 가치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도 하고 뭐 증자도 하고 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도 조달하고 하라는 게 실은 본 의도인데 그 회사가 자기가 돈이 있다고 그 주식 다 사버리면 예, 이러한 어떤 그 주식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매입 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 나오죠. 예, 매입 한도도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고요. 한번 사게 되면 뭐 얼마 기간 이내는 못 판다. 뭐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한다. 점까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회사의 출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증권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개념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얘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거래세는 세금이죠, 세금. 얘는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자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매수자에게는 부과 안 합니다. 몇 퍼센트? 0.15%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동일합니다. 2025년부터 0.18에서 0.15로 떨어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해서 이제 인하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은 2024년 말에 폐지가 됐죠. 예, 그러나 예, 증권거래세는 0.15로 떨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의 결제 방식은 3영업일제 결제가 되는 뭐 보통결제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고객이 자기 주문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증표로 금융회사가 징수하는 증거금인데, 자, 핵심은 중요한 것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은 상하 30%,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다. 얘가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12번째, 매매거래 중단제도, 프로그램 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죠. 그렇죠? 얘는 숫자를 무조건 뭘 암기를 하셔야 되냐? 815-201201입니다. 자,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좀 많이 그렇고요. 매매거래 중단을 자주 시키면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815입니다. 815. 광복절이죠. 예,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15, 20% 이상 하락하여 자 1분간 지속이 될 경우 몇 분간? 20분간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고요. 단계별로 1일 1회로 한정을 한다. 요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 문제는 자 중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장 종료 40분 이전 남겨놨다. 이제 시간 한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럴 때는 중단시키지 않는다. 요걸 기억을 해 두시란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정지 제도는 우리가 사이드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5일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선물 가격이 5% 이상 등락하여 1분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5분 중단 1일 1회 적용을 한다. 요겁니다. 자, 특정 종목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가능합니다. 이상 뭐 풍문이 돌았다든지 뭐 부도설이 돌았다든지 뭐 이럴 수 있죠. 매매 정지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배당 기준, 얘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은 거래가 3영업일 결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배당 기준 일이 12월 28일이다. 그러면 12월 28일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식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영업일 이전에, 왜냐하면 매매거래 당일 포함 3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매매를 했으면 월, 화, 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 전 2영업일 이전에 12월 26일 날
매수를 해야 26, 27, 28일 날 주식이 들어오겠죠.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라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째 공시 보겠습니다. 공시는 그렇게 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죠. 세 가지 있습니다. 상법상 공시,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유통공시. 자, 상법상 공시는 주주를 대상으로 뭐 정관, 이사회 의사로 뭐 이런 거 공시하는 거고요. 발행시장은 이제 발행과 관련된 증권신고서 뭐 이런 겁니다. 유통시장 공시는 뭐 정기공시, 수시공시, 기타 공시 등등이 있고요. 얘가 이번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네요. 자본시장법상의 유통시장 공시의 공개매수 신고서는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한다. 수시공시사항은 아주 즉시 중대한 즉시 공시하는 것으로 좀 중대한 것들이죠. 얘는 기타 공시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공개매수 신고서는요.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가지수 산정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유사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한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니케이 225 지수 이런 거 전부 다 주가평균 방식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사유도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심각한 자본 잠식, 사업보고서 미제출. 예,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두 가지가 있죠. 자, 매매 차익은 비과세, 배당 수익은 배당 소득세 14%. 자, 이제 뭐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퍼 주가 수익 비율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씩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 산식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퍼는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다. 주당 순이익은 뭐 암기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발행 주식 수, 단기 순이익, 발행 주식 한 주당 수익이 얼마냐?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바로 퍼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주당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높냐 낮냐 이제 이걸 비교하는 잣대로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퍼가 낮다라는 것은 뭡니까? 순이익은 높은데 주가가 낮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향후에 수익이 이렇게 높은데 주가가 이렇게 낮아? 퍼가 낮다는 것은 향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서 선정된 200개 종목,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다. BSI는 뭡니까? 얘는 OX 문제로 자주 나오죠. 기업경기 실사 지수는 누구에게? 기업가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BSI죠. 경기 선행지수와 후행지수 요거 또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경기를 앞서가는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변하는 거 봐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를 우리가 경기 선행지수라고 하는데 구인구직 비율, 건설 수주액,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소비자 기대지수, 코스피 지수, 장단기 금리차가 있습니다. 얘와 이제 비교되는 게 경기 후행 지수가 있겠죠. 생산자 제품 재고지수라든지 CP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후행 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경기 선행 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 주식 시세표. 뭐 주식 시세표가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5가지 상승 신호 한번 살펴보죠. 고객 예탁금 증가, 주식 사자고 하는 매수 대기 자금이죠. 외국인 매수 증가, 수출 증가, 경기 선행지수 상승, 기업 경기 실사지수 상승 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신호들에 해당이 되겠죠. 주식 시세표는 이렇게 뭐 어느 회사 종가, 전일 대비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자, 이걸 두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높다. 금일 시가는 전일 종가보다 낮다. 거래량은 18,300주이다. 자, 요거는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오늘 종가가 56,500원인데 어제보다 1,000원 올라서 56,500원이죠.
그럼 전일 종가는 얼마입니까?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금일 저가는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56,300원. 그럼 금일 저가가 더 높죠.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낮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